네, 지하사계 형무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총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일 전에도 그랬고 뭐 한 2달 전에도 그랬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쭉 하는데 할 때마다 이게 판도가 막 바뀌는 것 같아서 예. 지금 하는 것이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홍 소장님. 네. 왜 이렇게 이번 총선만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원래 선거라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선거가 보면은 막판에 오면은 중도층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을 때. 예. 그래서 중도층이 막판에서 각 당의 정치적 행위, 뭐 공천이라든가 기타 그런 문제, 다음에 전략, 그 정책 공약 이런 걸 보고서 이 중도층은 자기네들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으면은 그 기준에 입각해서 그때 보고 드러나는 정치적 행위와 그 정책적 그 이해관계를 보고서 그때 선택을 바꾸는 스윙 보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87년도 직후부터 저희들이 정계 여론조사를 한 게 98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물으면 거의 3대3의 비율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는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쪽 진영이 조금 잘못해서 보수가 좀 더 올라가고 진보가 좀 줄어들고, 또는 그 반대로 진보가 올라가고 보수가 줄어도 그것이 늘어나도 40%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35% 전후까지 올라가는 정도고 내려가도 20% 이하는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그 정치가 어떻게 요동을 치든 국민의 균형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정치 쪽에서는 그래 이야기하죠. 기울어진 운동장. 그거는 정당 쪽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국민들한테 국민 탓하는 논리예요. 자기네들이 잘못 진보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그 균형을 잡아둔 보수, 중도, 진보 비율의 근자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3:3의 비율인데 근자에 의해서 보면 중도가 제일 많아져요. 저희들 조사상으로 35%가 넘었어요. 반면 분명히 보수가 진보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중도가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참 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중도, 보수, 진보가 균형을 이뤄도 이게 영향을 형성하는데 중도가 더 많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보수, 진보가 1대1로 대결하는 상태에서 이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통상적으로 중도를 30%로 봤을 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근에 중도가 35%로 늘어났다면 저희들 집회에서 그 5%포인트는 어디서 온 거예요? 진보 이쪽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실망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수 쪽에서도 왔고 공이 균등하게 왔다? 양쪽에 다 실망한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왔다? 근자에 이제 최근자의 흐름으로 봐서는 보수 쪽에 빠져나온 층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 실망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에 실망한 보수층에서 빠져나온 게 조금 더 중도층으로 흡입되어 왔다.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쪽은 일찍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기부터 시작해서 빠졌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빠져서 그래서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국민들을 타다가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면 과표집이라 그럽니다. 예. 과표집으로 조사 기간을 탓하면서 이게 지금 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근저에 보면은 민주당은 진보 쪽은 뭐 협의에도 크게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수 쪽에 그 빠져나가는 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홍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예. 일단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산업화 세력, 보수 쪽,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 진보 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 구도는? 구도가 지금 좀 꽤 오래됐고 지금 젊은 층부터 또
이전 30대가 나이 먹어서 40대. 약간은 영향이 있지만 조금씩 이탈이. 그거 언제적 얘기야? 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특정 진영만 투표하겠어라는 게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중도가 예. 넓혀졌다고 보고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산업화 민주화 사회로 대변하던 그 콘크리트는 이제 사사히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기반이 있죠. 약화되고 예,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앵커도 이제 기자 예. 하시면서 보겠지만 7월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뉴스가 호우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대급 호우.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어떤 도로 같은 거 할 때 30년 만에 한 번 호우 왔을 때 견딜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매년 40년 만에 더 많은 호우가 늘어요. 이상기후잖아요. 이상기후 왜 그렇습니까? 온실가스 문제 때문이잖아요. 지금 미디어가 변화하면서 지금 새로운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뭐 지금 유튜브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는 한 재작년 정도부터 확 많이 불었거든요. 그전에 예. 그랬지만 지금은 지금 여기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미디어에서 정치 관련 이슈들이 와서 순간적으로 돌풍이 이쪽으로 불었다가 저쪽으로 불었다가 하는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디어 구조가 변하면서 이 민심의 흐름도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제공이 된 것 같아요.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미디어의 예. 다양한 뭐랄까 이제 다변화. 그렇죠. 예. 옛날에 TV나 신문 정도였는데 지금 훨씬 더 지금 개인화돼 유튜브 있죠. 등 뭐 여러 예.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많이 바뀌는 시대가 됐다. 일단 뭐 더 알고리즘에 따라서 양극화도 생기는데 양극화가 아닌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이 사람이 좋았다가 좀 안 좋은 뉴스 나면 에이 별로야 이 사람으로 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지보다는 반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그 중도층이 이 줏대 없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로 해석하고 그런 보수 뜻은 아니겠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중도층을 폄하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독선적인 시각이에요. 예. 중도층은 대체적으로 고학력으로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정치 양진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대변하는 정당이 있으면 중도를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를 하겠지만 그 정당이 없으니까 양쪽 정당에 대해서 그때 그 정치적 행위와 정책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중도층이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에 예. 이쪽에서 나쁜 일에 더 민감한데 예를 들어 민주당 공천파동이 나왔을 때 이 중도층이 아 싫어 너무하잖아 라고 가는데 다시 이중섭 대사의 후주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회칼 망언 이런 게 있을 때 또 여기에 민감하게 다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각 이슈에 중도층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금은 바람이 그냥 돌풍이 돼 있다. 좋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이제 흥미로운 해석 아주 재미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딱 대놓고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 실장님. 예. 지금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 양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 일주 전과 열흘 전과 지금 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뭐 10% 포인트 이상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있고 각 이제 지역구마다 그 뛰고 있는 이 후보들 간의 지지율 편차가 갑자기 오차 범위 밖 열세였다가 갑자기 대등해지거나 갑자기 대등했는데 한쪽이 우세해지거나 오차 범위 밖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열흘이라고 하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이렇게 서울 또 수도권의 표심을 이렇게 뒤흔들어 놨을까? 부산의 표심을 뒤흔들어 놨을까? 예. 딱 하나를 먼저 우선순위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로는 1순위 이종섭 대사죠. 이종섭 대사다.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의 틀에서 이 상식의 틀이 각자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누군가 야 이게 비상식적이잖아 말이 안 되라고 했을 때 반론해서 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 먹히는 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인지는 각자 다르겠죠. 근데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 금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풀어주고 나가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볼 때 이 상식의 레인지 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시정을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슈가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대통령이 계속 고집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이상. 그러면서 대통령의 문제가 없다. 예, 고집불통 이미지가
각인이 됐어요. 이건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중반 정도의 수요일이나 이 정도의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들어오게 하겠다. 그랬으면은 조금은 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여권 내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뭐가 문제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집불통 이미지가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지역백 문제부터 쌓였던 게 쐐기를 박았다. 요거는 타격일 것 같아요.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당연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스윙보트라고 불리는 중도층이 이종섭 예. 대사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국민의힘 또 예. 정권 심판론 쪽으로 옮겨와 버렸다. 예. 그게 열흘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가장 변화다. 큰 이슈라고 봐요. 홍 소장님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보통 중도층이 중시하는 중도층에서 본다면은 보편적 가치를 선호해요. 이들은 상식과 보편 합리.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뭐 민주, 뭐 인권, 평화, 법치, 자유, 타협, 중도적인 이런 태도. 그것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상식적 사회, 정상적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황상무 사건의 경우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종섭 언론의 대사. 자유. 예.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이 법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거라는 거죠. 더더기나 현 정부에서는 상식적 사회, 정상적 국가를 표방하고 등장했고 특히 이 보수가 좀 늘어났던 거는 현 정부 들어서서 거기에 대한 기대로 늘어났었는데 그것이 선거 국면에서 그게 무너지니까 그것이 더 크게 부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자의 정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조국 사태에서 중도층이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그 전에 반대 정파인 당시 새누리당, 이게 자유한국당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이기 때문에 일단 고름이 조금 더 갑니다. 계속 뭔가 민주당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저쪽은 탄핵당한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 편 약간 요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조금씩 벽돌을 쌓아가다가 LH 사태, 어떻게 보면 정치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LH 사태에서 폭발을 한 겁니다. 왜냐면 계속 마음에 이게 맞나?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로남불하냐? 일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탄핵당한 대통령의 정당보단 나아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LH 사태로 쐐기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간의 우열이 민심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옆쭉 가다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게 이제 디올백 문제 여사에 다 국민들이 저건 좀 문제 있지 않아? 또는 일부는 어차피 좀 문제는 있는데 넘어가. 왜냐면 민주당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통령인데 고집불통 뒤에 기자회견도 아니죠. KBS 대담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피해자다. 백을 몰카로 찍으려고 백을 놓고 가서 그거 받았던 피해자다. 300만 원짜리 물건 받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중도층에서 이른바 보면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싶다가도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도 있어. 그러다 너무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만 넘어가. 대통령이 또 저렇게까지 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 요 정도였는데 이번에 호주 대사 문제로는 이거 안 되겠네. 그냥 대통령은 고집불통이 DNA구나. 이게 각인이 됐어요. 중도층에서. 이건 그래서 저는 꽤 타격일 거다. 일단 방향타가 이전 민주당의 LH 사태처럼 바뀌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박 실장께서는 이 이종섭 사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지금 현재 미치고 있고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다른 시각에서는 어쨌든 간에 논란이 컸지만 이종섭 대사 귀국해서 지금 뭐 다음 달 회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다리겠다. 아마 총선 때까지는 출국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일단 들어왔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뭐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자진 사퇴했어요. 자, 그러면
19일, 20이 좀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그러면 일단락 된 건가? 아니면 우리 박 실장의 예상처럼 사람들 내리 속에 투표 당일날 사람들의 내리 속에 여전히 20일 전에 있었던 이 사태가 뇌리에 떠올라서 이 투표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라진 이슈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입니까? 일단 황상무, 이종섭 이름이라는 이 이제 그 해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핵심에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균형을 이루고 있던 그 보수가 좀 늘어났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고 그것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가 요거를로 표출되는데 그거를 기대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법치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던 가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은 사라져도 그것이 내리에 남아 있는 거는 뭐 그대로일 것이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약간 완화시킨 거는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모닥불 피울 때 쭉 불러놓고 이제 불빛을 살려고 기름을 확 부으면 불빛이 확 일잖아요. 예. 근데 좀 한 몇십 초간 확 일다가 좀 이제 불은 계속 있잖아요. 지난 18일, 19일 정도가 거의 최악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때는 이제 불길을 확 깼는데 근데 이 불꽃이 좀 떨어뜨렸다고 이 불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각인이 돼서 한불로 남아있다. 장작에는 지금 다 안에서는 다 강한 온도로 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정치학자나 정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단 확고한 양쪽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이미 누구를 찍을지 이미 마음의 결정이 이미 끝나 있고 지금 20일 남았지만 20일도 안 남았지만 이미 끝나 있고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투표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다고 봐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전에 벌어진 이 사태로 인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표심을 난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미 정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지 변화의 어떤 기류가 좀 남아 있는 건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회적 현상에서는 변수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변수가 무엇이고 두 번째 변수가 뭐고 그래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사건은 그 중에 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의 변수일 거예요. 크기별로 봤을 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변수가 될 거다. 그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2년 차이는 거는 이 중간 평가라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견제냐, 힘실을 주겠냐, 이것이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천이 제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식과 정상적성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공천이 사실 차원에다가 제일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잘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